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고급 2-2강으로 당사주 12성의 자기성이 되겠습니다. 청기성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청기성을 자기성으로 부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2성 중에 자기성이 첫 번째로 나오는데 이 자기성에 대한 공부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2지지에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자기성도 그 12지지에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나라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에 고구려 백제신라 이때 나왔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이 이론이니까 내용 자체가 그렇게 충실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자기성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나왔던 그 이론에다가 우리가 자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덧붙여서 오늘은 이 자수에 관한 총체적인 내용을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주 12성에 나오는 것이 첫 번째가 자기성인데 이것이 12지지의 자수에 해당하는 것이고, 오늘 배우는 내용은 이 자기성이라는 그 내용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자수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내용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고급과정이잖아요. 고급과정답게 도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 도표가 여러분들은 좀 그 복잡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알고 보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점점 더 고급스러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12지지가 이렇게 있죠. 12지지가 이렇게 있고 그 방향은 동서남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그 북쪽이 자수를 나타내고요. 남쪽이 오화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 과정에 나왔던 거죠. 이 방향을 보시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 방향을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 과정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뭐 간방, 물, 건방, 하늘 이런 게 써 있는데 이것은 주역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일양오음, 유금, 일양오음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 12지지가 갖고 있는 음과 양의 성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수라는 것은요, 양이 하나고 음이 5개예요. 그리고 해수는 음만 6개입니다. 그러니까 해수 같은 경우는 100% 전부 음으로 되어 있고 음이 가장 강한 단계가 바로 해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양이 가장 강한 단계는 반대편에 있는 사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수라는 것은 음으로만 되어 있다가 이것은 이제 일양시생이라고 하는데 양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가 생긴 거죠. 해수에서 자수로 넘어가는데 이 자수가 딱 되면서 양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자수라는 것은 변화의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 자체가 약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그 변화무쌍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우선 방위로 봤을 때 자수라는 게 북쪽을 나타내죠. 그리고 오화는 남쪽을 나타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기운은 북쪽을 나타내고 화기운은 남쪽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기운은 동쪽을 나타내고 금기운은 서쪽을 나타내요. 그러면 이 사이에 이 축토라든가 임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북동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진토라든가 사화라든가 이런 것은 남동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방향이 있는데요. 이 자수를 갖다가 이제 정북 방향이라고 볼 수 있죠. 정확하게 정북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을 주역에서 간방이라고 합니다. 간방이라고 부르고 이쪽은 물을 나타내요. 이 수기운이라는 게 물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 남쪽은 이방이라고 부릅니다. 이방이라고 부르고 당연히 불을 나타내죠. 이 남쪽이라는 것은 화기운을 나타내니까 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동쪽은 진방이라고 불러요. 우레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서쪽 유금은
태방이라고 하고 연못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역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주역에도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주명리학을 다 공부하시고 나서 주역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철학이라는 게 끝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이제 흥미롭다고 볼 수 있죠, 주역이라는 것도.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이 진토하고 사화가 있는데요. 이쪽이 이제 남동쪽에 해당이 된다고 했어요. 이쪽을 손방이라고 하고 이쪽은 바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해수하고 술토는 건방이라고 해서 하늘건자를 써서 하늘을 나타내요. 그리고 이 신토하고 미토는 곤방이라고 해서 땅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신토하고 미토가 이쪽에 이제 땅을 나타내니까 당연히 그 위에 있는 해수하고 술토는 하늘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보면은요, 그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이제 12지지가 있으면 주역에서도 여기에 맞는 그 방향을 다 이름을 이렇게 따로 지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역 공부를 하실 때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수의 성질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 자수가 일양 오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 추운 쪽이 음이에요. 추운 쪽이 음이고 뜨거운 쪽이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화가 양으로 가장 양이 극대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오화가 딱 되면서 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화도 좀 변화무쌍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화가 되면서 없던 음이 하나 딱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토에서 이음 사양, 신금에서 삼음 삼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음이 늘어납니다. 음이 늘어나다가 해수에서는 전부 다 음만 있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자수가 딱 되면서 음만 있는 상태에서 양이 하나 생겨요. 이것을 일양 오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양 사음, 삼양 삼음 이러면서 점점 양이 많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12지지라는 것이 음양의 그 구성이 이렇게 다양하게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방향과 이 음과 양의 변화를 봤는데요. 그러면 자수의 성질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귀성의 성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사주라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당사주라는 것은 연월일시가 다 따로 있어갖고, 그 연주의 만약에 자기성이다, 그러면 그 내용하고 월주의 자기성은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런데 당사주라는 것은 풀이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대에는 그 지위를 완전히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주를 딱 봤을 때요, 어떤 식으로 보냐면 이걸 연주, 월주, 일주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일지에 자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수를 보면서 자기성의 성질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주 같은 건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수를 이제 사주팔자를 딱 봤을 때 일지에 자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자일주다 혹은 무자일주다, 이런 일주가 있으면 그 자수를 딱 보면서 자기성의 성질을 한번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 귀라는 게 뭐예요? 귀하다는 뜻이죠. 자수는 귀하죠. 자수는 귀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나타내잖아요. 자식을 나타내고 이것이 물을 나타내니까,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나타내죠. 생명의 근원이 바로 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뭐가 있어요? 물이 차 있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도 그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그렇게 생명이 탄생을 하는 거니까, 물이라는 것은 생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비 안 와갖고 엄청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비 안 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당연히 귀하죠. 그래서 이 자수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는 성정이 온화해요. 그런데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물속을 알 수가 없잖아요. 물이니까. 물속
10개의 물 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 뭐 이런 말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물이니까 그 속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속을 알 수 없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표현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좀 점잖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양시생이라는 것은 지금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해수에서 이제 자수로 딱 넘어가는데 음만 있다가 갑자기 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생긴다. 그래서 이걸 일양시생, 양이 생기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게 생긴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가 많다는 거죠. 새로운 게 딱 생기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성향도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수라는 것은 새 생명을 잉태하는 시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이 해자축이라는 것이 수기온을 나타내고, 잘 보세요. 이때는 이제 겨울을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입목이 되면서 인월이 되면서 봄이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겨울에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씨앗을 잉태하는 거죠. 씨앗을 잉태해 갖고 이 씨가 축월을 거치면서 이제 발할 시기를 잡는 거죠. 그러다가 인월이 딱 되면서 봄이 되면서 싹이 틉니다. 그러니까 이 겨울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씨를 갖고 생명을 잉태하는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